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한동안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득 거리에 쌓인 눈을 보면서 어떤 능력자들이 가장 강력한 빙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뮤턴트부터 시작해 얼음의 정령과 괴물들까지 어떤 존재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격투 게임 모탈 컴뱃을 원작으로 한 실사 영화의 빌런 서브 제로입니다. 린쿠웨이 전사로서 화려한 냉기를 이용해 적의 사지를 얼려 깨부수는 등 매우 잔인한 연출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지를 얼려 동상에 이르게 하거나 얼음 장벽을 만들어 타격을 주는가 하면 날카로운 송곳 형태로 치명상을 입혔으며 염동력 수준으로 파편을 날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격투가 메인이며 얼음은 메인 같은 보조 공격이기 때문에 열심히 몸을 움직여 적의 약점을 노려야 하는 편이며 2명 이상 덤빌 경우 살짝 버거운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개할 빙결 능력자 앞에서는 살짝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나이카 최고의 꽃미남 토도로키 쇼토입니다. 불과 얼음 속성을 동시에 지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초반부터 경기장 절반을 얼려버렸으며 면허를 취득한 시점에서 도로 전체를 얼려버리는가 하며 키메라까지 엄청난 화력으로 얼려버리는 등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파괴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상위권이지만 근접 공격에는 다소 취약한 편이었으며 다른 최상위권 능력자들에 비해서는 컨트롤적인 면에서 다소 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한가닥하는 엔데버인 만큼 내 걱정이나 하는 게 더 낫겠죠? 엑스맨을 대표하는 얼음 능력자 아이스맨 바비입니다. 3편에서 라이벌이었던 파이로의 손을 얼려 제압하는 것을 넘어 데오퓨에서는 무려 센티넬을 얼려버릴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주변의 공기를 얼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스케이트 보드를 타듯 빠르게 미끄러지며 센티넬을 얼리는 장면은 데오퓨에서 퀵실버만큼이나 백미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인크레더블의 프로존과 매우 흡사한 연출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센티넬이 이내 열을 가하자 금세 얼음이 녹아버리는가 하면 마지막 결전에서 여러 센티넬이 한꺼번에 열선을 방출하자 그대로 녹아버리며 최후를 맞이하는 등 원작에 비해 영화에서는 굉장히 너프를 먹은 상태로 등장했습니다. 다만 센티넬이 엑스맨이 내놓으라 하는 강자들을 모두 죽여버린 희대의 병기라는 점을 볼 때 데오퓨 시점의 아이스맨의 능력은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인크레더블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 프로존입니다. 과거 인크레더블 엘라스티걸과 싸운 친분으로 인해 항상 필요할 때마다 함께 활약하고 있는데요. 공기 중에 수분을 얼려 마치 스케이트 보드를 타듯 재빠른 이동과 함께 거대한 유람선까지 막아낼 정도로 얼음을 다루는 숙련도와 위력은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특정 구역은 눈을 내리게 만드는 등 날씨 변화가 생길 정도인데요. 다만 탈수 현상이 생기면 얼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10도 이하의 수분이 체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는 등 여타의 빙결 속성을 지닌 인물들에 비해서는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엑스맨의 아이스맨보다 얼음을 생성하는 규모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만일 프로전이 데오퓨에 있었더라면 훨씬 많은 센티넬을 처리할 수 있었겠죠. 귀멸의 칼날 가장 강력한 혈기 도우마입니다. 상현 2에 해당하는 혈기로서 아카자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도우마가 뿌리는 분말 냉기는 도우마의 얼어붙은 피를 안개처럼 살포하는 것으로서 이 안개를 마실 경우 폐가 괴사하는 등 단순히 동상에 걸리게 만드는 여타의 능력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소름 끼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전 집중 호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충주를 비롯해 카나오를 가지고 놀 정도였으며 거대한 불상을 소환해 광범위한 공격까지 펼치는 등 기술이 가진 정밀함과 살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편인데요. 혈귀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약점이긴 하지만 인간 계열 중에서는 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번개 능력자로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기체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해 날씨 조작이 가능한 뮤턴트이기 때문에 엄청난 추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제이슨의 속임수를 간파하기 위해 세레브로 내의 온도를 영하로 낮춰 고문을 시전하는가 하면 데오퓨에서는 엄청난 눈보라를 이용해 다수의 센티넬과 수송선을 파괴시키는 등 매그니토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역 하나를 통째로 컨트롤할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엄청난 토네이도와 번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오메가 레벨이기 때문에 피해량으로만 따진다면 극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눈 파는 사이 사망해 버리는 등 신체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피스의 얼음 능력자 쿠잔입니다. 얼음 열매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타입으로서 공기 중에 수분을 얼리거나 신체 내에 수분을 얼려 동상에 이르게 하는 등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의 체내에 수분이 존재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실로 소름 끼치는 능력이 아닐 수 없으며 육탄전으로 제압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심지어 바닥까지 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의 범위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섬의 절반을 영하의 기후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엘사가 정령이 되기 전 바다를 건너는데 실패한 걸 생각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빨리 이동하면 살아날 수 있으며 마그마그 열매 같은 고열에 카운터를 당하고 한쪽 다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1편의 최종 보스 하얀 마니어 제이디스입니다. 제이디스는 아슬란이 창조한 나니아를 통치한 뒤 무려 100년간 끊이지 않는 겨울을 만들어내는 등 아예 다른 계절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정도였으며 온갖 흑마법을 비롯해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그녀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산타클로스조차 지구에 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를 처치한 아슬란은 거의 셀레스티얼급 조물주에 해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이디스의 능력이나 위용은 웬만한 판타지 영화에 등장하는 절대악에 견줄 정도입니다. 또한 배신자의 피를 이용해 아슬란을 죽일 정도로 지략적으로도 뛰어난 편인데요. 먼 훗날 인간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나니아에서 인간들을 모두 쫓아내긴 했지만 어린아이들의 공격에 검이 부러지거나 마력보다는 백병전 위주의 전투씬 등 설정에 비해 연출상으로 살짝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음 미녀를 꼽으라면 바로 엘사가 아닐까요? 옷 한번 갈아입을 때마다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지역을 통째로 빙하기 수준으로 얼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최상위권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특히 엘사가 유독 강력한 부분이 얼음을 다루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작은 모형부터 시작해 거대한 섬까지 그 정교한 디테일은 절대 다른 인물들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 재현하거나 얼음을 이용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다양성이나 범용성까지 고려한다면 1순위에 올려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정령이 된 만큼 훨씬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파괴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한 지역 이상을 넘어선 적은 없었으며 바다를 건너다 실패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또한 얼음 능력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감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서리거인의 족장 라우페이입니다. 토르 1편의 빌런으로서 MCU의 대표적인 얼음 종족이며 로키 역시 라우페이의 친아들이었는데요. 얼음 종족답게 행성 자체가 거대한 빙하기에 접어든 모습인데다가 냉기를 이용해 아스가르디인을 얼려버리고 오딘의 눈까지 멀게 할 정도로 활약상은 굉장히 큰 편이었습니다. 또한 다크엘프의 수장 말레키스와 맞짱을 뜬 프리가가 라우페이에게 꼼짝없이 제압당했다는 점을 볼 때 새삼 재평가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주 무기인 겨울상자 역시 행성 하나를 얼려버릴 정도였기 때문에 오딘이 직접 보물창고에 회수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상대했던 적들이 오딘 같은 강적이었다는 점이나 헬라의 평가가 더해지면서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 느낌이 큰 편입니다.
명실상부 몬스터버스 최고의 괴수 중 하나이자 살아있는 빙하기라고 해도 손색 없는 시모입니다. 라우페이도 겨울 상자가 없을 경우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자력으로 행성 하나를 빙하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신체에서 뿜어내는 냉기는 바다를 얼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신체 스펙 또한 콩은 크게 상대가 되지 못했을 정도이며 고질라만이 시모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개봉 전에는 기도라에 버금갈 정도로 막강한 괴수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강아지처럼 순둥한 성격으로 인해 사모예드로 급 전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고질라급 정도여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오징어 게임에 2회차 참가한 성기훈입니다. 무궁화꽃 게임에서 얼음을 외치자 다른 참가자들이 일제히 얼어붙으며 제자리에 멈춰 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능력을 이용해 시즌1에 비해 비약적으로 많은 생존자들을 배출하면서 가장 뛰어난 빙결 능력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빙결자였습니다. 얼음을 생성할 수 있는 만큼 대부분 감기에 면역이 있는 편으로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겠죠. 앞으로 또 어떤 능력자들이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